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LA 시간 오전 7시인데요. 현재 보니까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이미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영상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팔고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하는 조금 과격한 제가 주문을 좀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그때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벌써 5% 오르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또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개인적인 작은 소망이라면요. 저의 조국 땅인 한국의 많은 분들과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속히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자율주행의 가치가 애플 시총의 4배에 이른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그 진정한 가치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바로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테슬라 주식가가 아주 폭등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이 지금 현재 아주 떡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새로운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웨드위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여러 번 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테슬라의 그 예상 주가를 전망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즉 장기적으로 아주 긴 안목에서 살펴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단기적인 주가에 대해서 아주 테슬라를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캐서린 우드하고 론 바론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단기적 차원에서 즉 6개월, 1년 안에 어떤 이 주가의 변동을 얘기해 준 사람이 댄 아이브스예요. 가장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500불대에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500불대에부터 이제 이 테슬라 주식을 사실은 이제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때 댄 아이브스가요, 그때 한 800불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한 1200불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500불 또 간다 그랬어요. 그때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800불에 이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1800에서 이 사람이 이제 2000을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정말 2000까지는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2000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댄 아이브스가 이 테슬라 주가를 예측을 할 때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게 테슬라의 기업의 그 파괴적인 혁신 또 미래성을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또 테슬라 주가를 아주 화려하게 또 표현했는데요. 기본적으로 500불에서 560불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560불까지 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부 케이스일 때, 즉, 부 케이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 황소장이 될 때, 즉, 사람들이 몰리고, 이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1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 새로운 타겟 프라이스가 불 케이스로 1000불까지 이른다라고 하니까, 사실 아주 월가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또 굉장히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주주분들 그냥 축제를 즐기시면 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가 상승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그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가 아주 전망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또는 그 자율주행 그 자체의 도대체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 정말 마켓 밸류에이션이 시장 그 어떤 그 여러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쯤에서는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지난번 배터리 데이 직후에 ARK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짧은데요. 영어로 된 영상을 짧게 보고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hearing more about full self-driving and their autonomous plans. We think that's the largest market opportunity ahead of Tesla. Autonomous driving could displace about 8 trillion worth of enterprise value in the public equity markets today. This is very disruptive. 자, ARK 인베스트먼트의 타샤인데요. 이 타샤가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The largest market opportunity ahead of Tesla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테슬라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시장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먹거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도 이미 대세잖아요. 이미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그 자체만으로요. 자율주행이란만으로도 largest market opportunity가 테슬라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언급한 게 중요한데요.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규모가 있죠.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시장의 그 파급력,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적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8 trillion 달러라고 얘기했죠. 8 trillion 달러가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8 trillion 달러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애플의 그 시가총액의 총 4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애플이 전 세계 미국에서도 1위고 전 세계에서도 시가총액이 1위잖아요.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현재 2 trillion 달러예요. 이 2 trillion 달러 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율주행의 그 시장 가치만 놓고 본다면요. 8 trillion 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플 시가총액의 총 4배에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투자자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테슬라에 여러분 공격적인 투자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자율주행이 시행되었을 때에 초기 단계에서 어느 영역에서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들 가운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역을 한번 보면요, Fixed Route Autonomous Vehicle인데요. 자,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잠깐 들어주시면요. Fixed route예요. 즉, fixed란 말은 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고 route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된 길을 다니는 자율주행차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그 영역이 있냐면 에어포트, 즉 공항까지 오고 가는 거, 그리고 버스가 있죠. 대중교통이겠죠. 그리고 캠퍼스,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오피스 파크,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결국은 대중교통의 자율주행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 미국이나 또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중국이든 어떤 모든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자율주행화하기엔 굉장히 더 쉬운 영역입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고정된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LA에서 LA 공항 갈 때 그 길이 뻔하거든요. 그 길이 뻔해요. 가는 길이. 그런 길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 갈 때 늘 똑같잖아요. 그죠?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거. 그죠? 처음 타면 종점까지 가는 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정된 길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정된 길을 오고 가는 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자율주행화가 진행되게 되면 이 영역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쪽이 쉬운 이유가 이 속도가 기본적으로 빠르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low to moderate speed로 가는 건데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쉽겠죠. 그리고 캠퍼스 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캠퍼스, 여러분, 이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캠퍼스가 대학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다닐 정도예요, 사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이 기숙사에서 출퇴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대중교통의 자율주행화가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패스트트랙 아시죠? 그죠? 샌프란시스코나 LA 쪽에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요. 빨리 달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다른 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차만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한국에도 보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빨리 지나가는 거. 그게 있으면은 그냥 쉬지 않고 지나가듯이 그러한 특수한 길, 그죠? 고정된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 좀 더 쉽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카풀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풀레인도 미국에 있는데 여러분 카풀레인만 탈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상 타는 차. 그런 길들은 고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들을 여러분 자율주행에 적용할 때에 좀 더 쉽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인데요. Last mile goods라고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음식 딜리버리거든요. 이 local delivery of a variety of goods, 즉 다양한 음식들,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배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로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정지어서, 그 지역은, 이렇게, 여러분, 작은 마을, 작은 시잖아요. 그죠?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는, 여러분, 이 자율주행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길이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도시의 그 길들은 여러분 다 익혀버리면 이 AI로요. 다 익혀버리면은 뭐 이 로컬 딜리버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로컬 딜리버리도 자율주행이 결국은 집어삼키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음식, grocery, 그리고 이커머스까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이 그런 부분을 트라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커머스와 grocery와 meals, 여러분 이 부분의 딜리버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다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딜리버리 하는 사람의 잡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 그 딜리버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영역까지도 자율주행, 드라이버레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시작되면요. 정말 이 영역을 다 커버한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넓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영역인데요. Autonomous Truck입니다. 즉, 자율주행의 트럭인데요. 트럭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관심 많죠? 현대차도 수소 트럭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니콜라에서 정말 또 아주 문제를 일으킨 이 트럭 영역인데요. 여러분 이 트럭이 자율주행화 되는 게 사실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요. 그만큼 트럭 시장이 넓어요. 커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땅덩어리가 정말 크거든요.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또 서부에서 동부로 가고 아래비로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제가 사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 거리만 해도 사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그 트럭이 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트럭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시장인데 이 트럭도 사실은 여러분 이 하이웨이에서 트럭을 자율주행화 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 시장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조그만 정책과 행정을 만들기만 하면,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럭 시장까지 자율주행이 잡아먹는다는 점이고요. 트럭 드라이버가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서도 트럭 드라이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는 특수한 또 자격이, 운전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현재 트럭 드라이버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럭 그 회사들이 항상 트럭 운전사들이 이렇게 그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면 트럭 운전 이 회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이 트럭 자율주행이 생기게 되면 트럭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이제 트럭 운전사의 부족을 겪지 않으니까 좀 뭐 서로 이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가고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되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트럭의 시장까지도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 영역은 로보택시 영역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유튜버들과 또 저도 많이 언급했는데요. 로보택시가 테슬라가 사실은 나중에 론칭을 하려고 하는 지점인데요. 여러분, 로보택시라는 게 사실은 이미 웨이모에서 벌써 애리조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진입하게 되면 사실 또 이 부분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창출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시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로보택시도 시리 바이 시리로 하게 되면요. 각 작은 도시마다 이렇게 영역을 딱 정해서 하다 보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마다 하면은 그 길들을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음식 배달하는 그 도시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율주행 기능이 도시의 그 디테일한 그 길들까지도 다 이제 학습이 되고 나면요. 충분히 가능한 거야. 시리 바이 시리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로보택시를 하게 되면 테슬라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놀 때는 이 차를 굴려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놀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잘 때도 나의 그 여러분 그 테슬라 차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로보택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테슬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요.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8 trillion. 정말 애플 시가총액의 무려 4배에 이른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만약에 이 자율주행 시장을 70%를 먹게 된다. 혹은 100%를 먹게 된다. 50%를 먹을 수도 있겠죠. 50%만 먹어도 테슬라가 여러분 애플 시총의 2배를 그냥 자율주행만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70%를 가져오게 된다면 여러분 테슬라는 이 애플 시총의 거의 2.5배, 뭐 3배 정도를 그냥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성장이 더 압도적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정말 5배, 7배, 10배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룸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